자,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토지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토지를 X3년도에 1,500원에 팔았대요. 1,500원에. 1,500원에 팔았대요. 보시면, 자, 장부는 지금 토지가 장부상에 1,000원밖에 없죠? 그래서 장부는 토지를 1,000원을 깐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1,000원 까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처분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1,000원짜리 토지를 1,500원에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과 같은 수익자 받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세법은 토지가 얼마 없어져야 돼요? 얘를 팔았으면. 그죠? 1,040원이 없어져야죠. 세법은 토지가 1,040원 없어지고 현금 1,500원 받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460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봐도 장부하고 세법의 차이가 발생을 해요. 처음이시니까 꼼꼼하게 좀 해볼게요. 눈으로 보시면서 바로 하기가 좀 힘드니까. 자,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자, 장부는 토지가 1,000이 감소하는 거죠. 그죠? 1,000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수익이잖아요. 수익이 500이 증가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근데 세법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얼마가 감소해야 되냐면 1,040원만큼 감소해야 되는 거고요. 수익은 460원만큼 증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자, 장부는 토지를 1,000 줄이고 세법은 토지를 1,040 줄여야 돼요. 그럼 세법이 토지가 더 줄어요? 덜 줄어요? 더 줄죠? 그럼 더 줄면 세법이 증가시켜야 돼요? 감소시켜야 돼요? 감소시켜야죠. 장부는 토지가 1,000 감소. 세법은 토지가 1,040 감소. 그럼 40이 더 줄어야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토지라는 자산이 주니까. 자산이 감소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차변, 대변. 대변. 그렇죠? 대변에 토지 40.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장부는 차이 나는 거 수익이 500. 근데 세법은 수익이 460. 그럼 세법이 수익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해야죠, 여러분들. 그럼 수익의 감소는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차변?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이렇게 수익,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는 수익이 차변으로 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이 40원만큼이 뭐냐면 수익이 주는 거잖아요. 자, 수익이 차변에 있으니까 수익이 40 주는 거고요. 토지가 자산이죠. 자산이 대변에 있으니까 자산이 40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익을 40 줄이는 거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수익 40. 수익 뭐라고요? 세법상 수익? 송금? 이익 불산입? 그렇죠. 입금 불산입. 자, 세법상 수익 입금. 줄이는 거 불산입. 늘리는 건 산입이라고.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을 늘리는 건 산입. 수익하고 비용을 줄이는 건 불산입. 맞죠? 근데 세법상 수익은 입금이니까 얘는 입금 불산입이라고 표현해줘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산. 자, 우리가 자산하고 부채가의 차이가 나면 플러스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라면서요. 그죠? 그럼 얘는 플러스 유보예요, 마이너스 유보예요? 세법이 자산이 지금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죠. 그럼 세법상 자산이 감소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마이너스 유보. 그렇죠.
요거 마이너스 6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자, 그럼 우리가 세무 조정할 때 첫 번째가 가산 조정 또는 차감 조정 먼저 적는다라고 했죠? 그럼 입금, 불산입. 여기다가 송금 산입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알죠? 어차피 차감 조정만 잘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변, 여기 계정 과목은 토지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익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 하셔도 되고요. 토지의 처분 이익이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정 과목은 채점 계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왜냐하면 회계를 하셨기 때문에 자꾸 계정 과목 너무 신경 써요. 그럼 법인세가 안 돌아가요, 여러분들. 계정 과목이 왜 저래? 하면은 제가 설명하는 법인세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들. 자, 사실 그리고 마지막에 소득 처분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좀 외워주셔야 돼. 뭐냐면, 자, 여기 화면 잘 보세요. 보시면, 처음에는 우리가 송금, 불사는 얘가 가산 조정이죠. 맞죠? 가산 조정인데, 여기 있는 입금, 불산, 입은 차감 조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에는 플러스 유보죠. 맞죠? 위에는 플러스 유보인데 아래는 마이너스 유보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유보라고 할게요. 자, 이제 용어를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가산 조정 플러스 유보였죠. X 1년도에는. 근데 X 3년도가 되면 가산 조정이 차감 조정으로 바뀌고 플러스 유보가 마이너스 유보로 바뀌죠. 그럼 반대 세무조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단기의 가산 조정의 유보 또는 차감 조정의 마이너스 유보가 미래에 반대의 세무 조정이 일어나는 걸 뭐라고 하냐? 이걸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좀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유보의 추인이다라고 불러요. 유보를 추인한다. 유보를 추인한다라고 불러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여러분, 유보의 추인이 진짜 앞으로 중요해요. 자, 들어보실게요. 왜 중요하냐? 들어보세요. 우리가 처음에는 당연히 장부하고 세법을 비교해서 세무조정했죠. 그리고 얘를 처분했을 때 다시 장부하고 세법을 또 비교해가지고 세무조정했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적게 걸렸어요? 오래 걸렸죠, 여러분들. 맞죠? 근데 우리가 뭔진 모르지만 유보의 추인이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요 나중에는 이 분계를 안 끊고 바로 반대 세무조정하면 되거든요. 알죠? 그래서 유보의 추인은 다시 한번. 자, 차이가 났던 자산부채 있죠? 차이가 났던 장부하고 세법에서 차이가 났던 자산부채 있잖아요. 이 차이가 소멸이 되면 우리가 유보 추인이 발생한다라고 불러요. 자,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직관적으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자, 이해를 도와볼게요. 지우고. 자, 보세요. 자, X 1년도에는요. X 1년도에 장부가 토지 얼마 있어요? 1,000원 있죠, 1,000원. 1,000원. 그리고 세법이 토지라고 적을게요. 토지가 1,040원이죠. 이해되시는가요? 1,040원이어가지고, 요때 세법이 토지가 40이 많죠? 맞죠? 그랬다가, X 3년도. 요때 토지를 처분했죠? 그럼 토지를 처분해서 장부는 토지가 얼마 됐어요? 1,000원이요? 빵! 1,000원에서 1,000원 다 깠잖아요, 여러분들. 빵! 아이고. 그 다음에 세법도 토지가 얼마 까였어요? 1,040에서 처분할 때 1,040 다 까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장부하고 세법에 차이 났던 토지가 같아졌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세법이 토지라는 자산이 많아서 유보였지만 이제 그 차이가 둘이 처분하면 자산 부채는 우리가 자산은 처분하면 장부도 자산 0, 세법도 0. 부채는 언제 0이 돼요? 갚으면. 부채 전액 갚으면 장부상 부채도 0, 세법상 부채도 0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중요한 게 차이가 났던 장부하고 세법에서 차이가 났던 자산 부채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그만큼 반대 세무중이 일어난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되세요?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제가 앞으로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가 나올 때는, 유보 추인이 나올 때는 제가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워낙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럼 우리가 채권은 언제 추인되냐면, 채권은 회수하면 추인. 왜냐면 회수하면 장부도 0, 세법도 0이니까. 맞죠, 여러분들? 약간 이런 느낌 가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암기 여기. 자, 그래서 단기의 유보가 미래의 마이너스 유보로 조정되거나, 거꾸로 될 수도 있죠. 거꾸로 반대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단기의 마이너스 유보가 미래의 플러스 유보로, 즉 반대 세무중 일어나는 거 우리가 유보 추인이다라고 불러요. 아시죠? 이거 좀 중요하니까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자, 교재 어디로 가시냐면 45페이지. 자, 교재 45페이지 맨 위에 가로 2번 유보의 추인 있죠? 별표입니다. 자, 첫 두 줄 그 굵은색 글씨 밑줄이에요. 자, 단기의 유보가 미래의 마이너스 유보로 조정되거나 단기의 마이너스 유보가 미래의 유보로 자동 조정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 밑줄 치시고. 그렇죠? 이게 유보 추인이고요. 그 다음에 유보 추인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기에 세 번째 줄에 굵은색 글씨 밑줄 좀요. 유보가 추인되는 시점에 이전 세무조정과 반대의 세무조정만 하면 여기까지 밑줄 치시고. 자, 그리고 또 저자분이 어디에 해놓으셨냐면 그 가로 3번 유보금액의 관리 있죠, 여러분들. 그 유보금액 관리에서 위로 세 줄 올라가시면 진한색 글씨 있죠, 굵은색. 즉 이렇게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세 줄 밑줄 좀요. 자, 지금의 유보가 미래의 자산이 소멸해요. 그럼 자산이 소멸하면 장부도 0, 세법도 0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산이 소멸하는 시점에 차감 조정의 마이너스 유보의 소득 처분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밑줄 좀 일단 치시고. 자, 이제 요거 하나 하고 쉴게요, 여러분. 보시면. 자, 이것도 중요해. 뭐냐면,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닌데? 이건 좀 이따가 하고요. 자, 요것 좀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건 좀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뭐를 출제하냐면 가끔씩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라고 안 주고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X1년도에 토지 취득할 때는 송금불산의 유보였고요. 방금 이 토지를 팔았을 때 입금불산입이었지만 입금불산입이든 송금산입이든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차감조정 맞죠? 오케이? 예,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돼 있었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 뭐냐면 우리가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나중에 반대 세무중이 언젠가는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그것들을 기록을 해줘야 돼요. 왜 기록해줘야 되나 들어보시면. 자, X1년도에 토지를 취득할 때는 제가 법인세과 직원이었어요. 법인세과 직원. 제가 법인세과에 있는 경리과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토지 송금불산입 유보를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제가 X2년도 있죠. 요 X2년도에 거래 없었잖아, 아까.
자, 제가 X2년도에 회사를 퇴사했어요. 회사를 퇴사했는데 새로운 사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새로운 사원한테 여러분 인수인계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새로운 사원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자, 너 혹시 유보 추인 배웠니? 그래서 상대방이, 예, 배웠습니다, 선배님. 내가 너한테 이제 인수인계를 해줄 건데, X1년도에 토지에 유보가 있다. 맞죠? 그래서 아까 우리 토지가 세법이 사실 많았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이거 너 알지? 나중에 토지를 처분하면 추인이 된다라는 거 너 배웠지? 나 간다, 인수인계 끝났다. 그럼 얘가 3일 만에 까먹겠죠? 무슨 말이에요? 말로 떠들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맞죠? 유보를 추인해야 된다라는 걸 장부에 적어줘야 그 사람이 알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나중에 언젠가는 반대 세무조정이 날 거기 때문에 그걸 장부에 기록해서 우리가 남겨줘야 돼요. 그래야 후임이 안 까먹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우리가 유보 잔액, 앞으로 유보라고 하면 마이너스 유보도 무조건 포함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유보 잔액을 관리하는 서식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라고 불려요. 줄여서 자적을표라고 많이 해요. 이것 좀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실기할 때 갑자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상 을표에 잔액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갑자기. 여러분 이게 뭐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유보 얘기하는 거구나. 왜냐면 우리가 지금이야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만 지금 배우는 거지만 나중에 뒤에 가면 소득처분 2개가 더 나온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거 유보 잔액 준 거구나 또는 마이너스 유보 잔액 준 거구나를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실게요.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암기사항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자산과 장부상 자산부채와 세법상 자산부채, 장부하고 세법의 자산부채 차이라고 했죠? 맞죠? 그럼 여러분 질문. 자산하고 부채는 단기 개념이에요? 누적 개념이에요? 누적이죠, 누적. 맞죠? 과거에 내가 현금 100억 있어요. 올해 20억 벌었으면 120억 있는 거죠, 여러분들. 누적이에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유보도 자산부채의 차이기 때문에 누적이에요. 누적이다라는 건 기초하고 기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시험에서 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 하면 기초기말 줍니다.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기초가 있고요. 맞죠?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감소를 조심하셔야 될 게 왠지 여러분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니까 감소가 마이너스 유보 같잖아요. 아니에요. 감소는 추인을 적는 곳이죠. 추인을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감소 쪽에는 추인을 적는 거지 마이너스 유보를 적는 게 아니에요. 여기. 네. 그리고 증가는 뭐냐면 추인이 아닌 나머지를 다 적는 거예요. 추인이 아니라 단기 생긴 거, 발생한 거. 그렇죠? 여기를 적는 겁니다. 일단. 일단 보시면 그럼 X1년 기초에는 우리가 토지의 차이가 0이었죠? 그러다가 X1년 중에 토지의 플러스 유보였죠, 이거. 토지의 플러스 유보가 추인된 거예요, 이거. 처음에 이거 추인 아니죠, 여러분들. 추인이 아니라 발생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추인이 아니니까 여기 증가란에 적는 거예요. 여기 증가란에 이렇게 40을 적는 겁니다. 40 이렇게. 40. 플러스 유보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X1년도에. 그렇죠? 그럼 기말에 우리가 토지의 유보 잔액은 얼마가 남아요? 좀 40이 남죠, 이렇게. 누적이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X1년 기말하고 같은 말이 X2년 기초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 기초에 40 있고요. 되셨어요? 그 X2년도에 거래가 없으니까 기말. X2년 기말에 토지의 유보도 플러스 40 있겠죠? 되셨어요? 자, 그랬다가 이제 X3년도 기초하고 X2년도 기말과 X3년도 기초는 같죠? 그럼 플러스 유보가 40이 있고요. 그리고 요 X3년도에 이 토지의 유보가 추인이 됐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추인이 되니까 여기
감소라는 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부호를 어떻게 정해? 이렇게 적습니다. 부호를 40 이렇게 적어. 이렇게. 왠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유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40자가 될 것 같잖아요. 맞죠?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보세요, 이거. 여기 감소가 추인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40의 플러스 유보가 추인됐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추인됐는지 정도 여기다. 뭐가 추인됐는지. 플러스 40 유보가 추인된 거잖아요. 되세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같이 할 때 그 기초하고 똑같은 부호를 추인해 적으시면 추인돼요, 알아서. 그럼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요거 하고 쉴게요. 자,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만약에 이래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가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래요. 아까 우리가 차감 조정은 마이너스 유보라면서요. 그죠? 그리고 얘가 송금 불산이 유보라고 해볼게요. 이거 우리가 반대로 있을 수 있잖아요. 되세요? 자, 그러면 이때는 요 마이너스 유보가 발생한 거죠. 발생한 거니까 이 추인란에 적으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근데 마이너스 유보는 여기 아까 플러스 유보가 40 발생했다 그 뜻이었죠. 그럼 마이너스 유보가 발생할 때는 여기 마이너스 40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40의 유보가 발생했다. 되세요? 그럼 기말에 잔액은 마이너스 40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X2년 기초도 마이너스 40의 유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X2년도 기말에 마이너스 40의 유보가 계속 있겠죠. 되세요? 그리고 X3년 기초에 마이너스 40의 유보가 있고요. 그럼 X3년도에 추인해야죠,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40, 그 해에 똑같은 부호 적어요. 마이너스 40의 유보가 추인됐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적는 건 어떠한 유보가 추인됐는지 적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시면 그냥 여러분들은 기초하고 같은 부호로 우리가 감소란에 적는다라고 외우시면 되는 거고요. 아시죠? 그래서 핵심은 일단 자적을표 줄여서 외우시면 돼요. 자적을표를 작성하세요. 또 갑자기 자적을표를 주면 유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를. 아셨죠? 자, 밑줄 치고 쉬죠. 자, 45페이지 가로 3번. 자, 유보금액의 관리 보이세요? 별표. 자, 거기 두 번째 줄에 거기까지 밑줄 좀, 관리까지 밑줄 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에서 을에서 유보의 잔액을 관리. 여기까지만 일단 밑줄 좀 치실게요. 되셨죠? 자, 10분 쉬셨다가요. 10분 쉬셨다가 우리 2시 5분에 2교시 할게요, 여러분들. 머리 좀 식히시고. 자, 10분 쉬시죠.